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4일이고요. 정말 중요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로 이번에 예비후보 등록했죠. 네, 예비후보. 구로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자유통일당 이강산 예비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국민의힘이 출마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곳이지만은 해볼만 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지금 상황인 만큼 꼭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자유통일당 이강산 예비후보가 승리를 거둬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자기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2019년부터 그 문재인 강점기 때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광화문의 아스팔트에 뛰어나와가지고 이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싸워왔고요. 그때 정광훈 목사님이 그때 텐트 치고 네. 하실 때부터였는데 그때 제가 직장을 이제 때려치고 직장을 때려치고 원래 어디서 일했어요? 원래는 이제 그 IT 상장회사 중견 기업에서 이야. 기획조정실에서 잠시 일을 하다가 이거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면은 뭐 직장이 어디가 있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싸우다 보니까 이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야, 이게 진짜 그 당시에는 사실 나이도 굉장히 어렸잖아요. 예, 그때 지금보다 한 6, 7년 전이니까. 맞습니다. 예. 네. 지금 몇 살이죠? 지금 제가 37이고 37. 그때는 네네. 한 30살쯤 됐을 때 네네. 과감하게 중견 IT 기업을 그만두고 애국 운동에 나선 거죠. 인생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예. 참,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보니까 그 IT 전문가로서의 또 정당 활동의 경력을 쭉 쌓아왔더라고요. 그것도 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중견 기업에서 일을 할 때 네. 이제 제가 기술에 대해서는 해박하다기보다는 그 예. 기술 기업 관련해서 관리 뭐 이런 뭐 상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경력을 쌓았는데요. 네. 당시에 그 우리나라 최초 IoT 기간통신 사업자라고 네. 처음으로 생긴 그 사업 그 허가를 받기도 했었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기술 기업을 상장도 해봤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부서가 한 200개 이상은 됐었거든요. 큰 회사였네. 소 부서들을 200개 이상 관리를 하면서 우리나라 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기술이 또 해외에 또 공장도 있다 보니까 제조업이었거든요. 공장도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소송 걸리는 일들도 꽤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 분야에 있어서 소송 걸리는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 이쪽 배터리 기술을 중국에서 가져가는 거를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었거든요. 네. 그 당시.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 기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진짜 힘들게 살아가시는지 그리고 이 대한민국 이 기술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예. 그 보니까 서울대 경영대학원을 나왔던데. 네. 예. 그 경영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경영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부모님이 원래 이제 사업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예, 그 자연스럽게 옛날부터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었고 조금 시간이 지나보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의 원동력이 기업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기업을 한번 더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분야의 꿈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고자 원래는 경영대학원에 갔다가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경영관리 쪽으로 또 상장회사로 갔던 거고요. 네, 그래서 좀 저는 앞으로는 그 기업 분야에 있어서 또 대한민국에서 기업들이 잘 진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기업 경영이나 뭐 구정을 하는 것이나 사실 다 경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기업을 또 유치해야 되는 역할을 또 구청장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구청장 특히 구로구청장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구로구청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은 이제 구정 부분에 각 네. 본별로 지금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본 후보 때도 뭐 여러분들께 소개할 기회가 있다면 밝히고 싶은데 예. 저는 사실은 가장 먼저 애국 계몽운동 그러니까 이 구로 자체를 먼저 저는 일깨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깨워야 된다. 예. 사실 좌파 지역이죠. 그리고 좌파 지역이기 일반적으로는. 때문에 지금 가불 지역이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다 국회의원을 하고 있죠. 국회의원을 하면서 한마디로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금 구로 구민들부터 깨워야 된다. 그래야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대한민국을 깨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구청 지자장직을 수행을 한다면은
그곳에서 학교 교육이라든지 학생들한테 예를 들면 6.25 사진전을 열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홍보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 안양천이 있는데 네. 거기 이제 무궁화 꽃길을 쫙 만들어 가지고 어. 예, 뭐 구청장배 그 자유통일 마라톤 대회 아, 뭐 그렇지. 이런 것도 열 수가 있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런 예, 지금 이제 아이디어 부분도 단계에서 그렇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이디어 네. 단계 이런 부분도 이제 시작을 해서 음. 의식부터 깨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그 불법 체류자 추방입니다. 아, 불법 체류자 추방은 보통 구청장이 담당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구청의 모든 행정력과 이런 것들 다 총동원시켜 가지고 총동원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이제 함께 그렇죠. 협력을 해야 되고요. 오. 그리고 경찰과 함께 협조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구청 밑에 관리 직원들이 단속은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저희가 협력 체제를 만들어서 이 불법 체류자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것만 해도 뭐 마약이라든지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사 같은 걸 찾아보면은 어떤 그 외국인들의 어떤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는 게 요양병원 같은 데 가보면 이건 구로구는 아닙니다. 근데 네. 요양병원에 가보면은 일반론으로. 예, 일반론으로 봤을 때 이런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그 정신병원 같은 데는 이제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불법 체류자가 들어가 가지고 예. 여자 그 환자를 성폭행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이고, 심각한 일들이 많네요. 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구로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고 예. 그만큼 불법 체류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네. 예, 그렇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하나하나 문제를 좀 밝혀내야 되고 예. 또 해결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결국 민주당과 네. 진검승부를 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이거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이번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수 통합 후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지금 보수 통합 현재까지는 이제 보수 통합 후보이고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나오겠다는 사람들은 네. 뭐 보수 쪽에선 따로 없나요? 국민의힘은 확실하게 무공천을 선언을 항상 되고 이미 선언을 했죠. 예, 그리고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이제 그 국민의힘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해서 무공천 네. 한다고 선언을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약속을 지켜야지, 예, 그죠? 지켜놨고 그래서 다른 그 정당은 지금 나올 그 기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무소속도 지금 안 나올 기미가 보이고 제가 유일하게 지금 보수 후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로에 사시는 분들은 어쨌든 보수인 분들은 이강산 후보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네네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민주당 좌파 세력과의 한판 승부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좌파가 분열될 수도 있는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검승부를 해서 이겨야 되니까. 네. 자, 민주당 이렇게 상대하겠다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이게 구도가 네. 민주당과 그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 이게 3대1 구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저는 이 게임에서 저희가 지금 구도상으로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진보당도 생각합니다. 나오고 있어요? 네, 진보당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조국당. 조국혁신당은 지금 사무실 임차 이제 지금 들어오는 중이고 그러면 나온다는 얘기네요. 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좌파가 음. 어쨌든 셋으로 쪼개지는 거는 저희한테 일단 굉장히 유리하다고. 유리할 수 있네요. 보통 싸움에서는 3대1이 불리하다고 하지만 네. 선거에서는 유리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먼저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예. 자기들끼리 싸우게. 네, 자기들- 그래서 이간책, 그렇게 하고. EJ.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재보궐선거는 사실 조직 싸움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평일날 아무래도 쉬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직분들을 많이 최대한 동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예, 자유통일당이요. 네네. 원외 정당답지 않게 조직이 상당히 탄탄한 편 아닙니까? 굉장히 탄탄한 편이고요. 예. 그 많은 분들이 사실 부러워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사실 내부 조직상으로는 국민의힘 조직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예. 국민의힘이 구로에서는 네. 조직이 또 그리고 애매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강서구청 그 장 선거 때 예. 이제 한번 그 밑에서 이제 뛰어본 적이 있었는데 예, 지원을 해본 네네. 적이 있었던 거죠. 이게 선거 때는 이게 반드시 표로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기세 싸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 예, 근데 이 기세 싸움을 한번 해보니까 뭐 출정식 때라든지 뭐 지하철 역사라든지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해보면은 저희 일당 100 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예. 어르신들이 일당 절대 민주당 기세에 절대 눌리지 절대 않고 눌리지 않습니다. 그냥 한 방에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제가 그 기세를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예. 걱정할 게 없습니다. 뭐 조국당 진보당은 뭐 게임도 안 되고 게임이 진짜 안 됩니다. 예, 게임이 예. 안 되고 그래서 지금 1위냐 2위냐지만 사실 2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조건 1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선거 전략 일반적인 선거 전략을 좀 짜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확신을 줘야지 표로 연결이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분들 이제 네. 만나면서 저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번에 그 3.1절 집회 때 윤상현 의원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제가 만나 뵙고 이제 얘기를 잠시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했고. 네, 좀 예. 약속 지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켜야죠. 예. 예,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저도 계속 그 같이 사진 찍는 거 봤어요.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예. 예. 그 밑바닥에서 계속 저희가 이제 만나는 중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로 일단 뭉쳐야 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보수가 단일화돼야 된다. 보수가 뭉쳐야 된다. 보수 단일화. 네, 그래서 지금 자유통일당 제 후보로서 우선은 그거를 중점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먼저 외부와 싸우기 전에 내부가 먼저 단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가 단속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 자유통일당 당원분들 네. 그리고 자유마을 분들 이분들 먼저 이제 밑바닥부터 만나고 있는 중이고, 아. 예, 그분들 이제 리더십 실행위원장님들이나 이런 그렇죠. 분들 만나면서 얘기를 나누고 저희 전략을 공유를 하고 지금 있고요. 구로에는 자유마을 실행위원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그거는 이제 저희 기밀입니다. 맨날 얘기하면서 16개 동이 있다는 것만 그러니까, 참고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맨날 공개되는 얘기인데 그래도. 어쨌든 탄탄해요. 네네, 탄탄하고. 어쨌든 굉장히 탄탄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시장 바닥 돌아다녀 보면은 예. 아니 이제 저희 자유마을 분인데 뭐 실행위원장이 직책을 안 가지고 계신데도 예. 저희 쪽에 이제 가입이 돼 있으셔서 그런지 당원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제 얼굴을 보시더니 막 이리 오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구로에 뭐 40년, 50년 사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이분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시면서 이분 후보라고 꼭 뽑아야 된다고 홍보를 엄청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런 그 부분도- 건물 내려가면요. 네. 1층에 로또 가게 있는데 그 로또 사장님도 다 저기 자유마을을 위원장이시고 다 그래요. 혹시 직접 가끔씩 사요. 왜냐면은 사시는- 장사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뭐 음. 돼본 적은 없어요. 5천 원짜리도 돼본 적은 없는데 어. 가끔씩 사드립니다. 예. 네. 하여튼 뭐 그 정도로 더 큰 여러 전략들은 또 공개를 하면은 그렇지, 노출되는 비공개로 거라면. 해야죠. 네. 네. 자, 그래서 네. 지금 어쨌든 예비 후보 등록한 지 얼마나 됐죠? 지금 한 2주 전에 등록. 2주. 네네. 어쨌든 돌아다니시면서 그 구민들과 대화는 좀 나누실 거 아니에요. 네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 보수 후보가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지지를 많이 해주시고, 네. 저는 사실은 이게 민주당 그 텃밭이라고 하길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 걱정은 기우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지지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특별하게 또 교인분들께서도 네. 이제 많이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저기 교회들도 인사를 좀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다니고 있는 중인데 예. 재밌게도 그 지역에 굉장히 애국 운동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구로에. 네네네. 그래서 그쪽에 찾아가 뵐 때 굉장히 네. 성원 많이 해주시고 가시고, 오늘 아침에도 인사하고 왔는데 그 교회에서 뵀던 그 분이 이제 뭐 교회에서 뵀었는데 응원한다고 또 인사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또 지역에서 열심히 뛰면서 인사도 하지만은 광화문에 오면 또 그 구로 구민들도 광화문에 또 오시잖아요. 네네. 많이 오셔요. 네.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가 있어서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한 곳으로 그냥 모이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공무원을 했던 것도 아니고 구로 구정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또 질문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뭐 그 공약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네, 16개 동별로 이제 각 동 현안에 맞게 네,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 걱정 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안 해도 된다. 네, 그 원래 훌륭한 지도자는 본인이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더 훌륭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잘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게 저는 더 큰 그 기업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큰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도시공학자들이나 여러 그 구청장이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뭐 구청장 지금 뭐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네. 구로구 내에서 예, 그런 사람들도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구청장직을 잘 수행해낸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 또 식으로 좀 잘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진짜 자유통일당 자유마을 조직 활용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또 많이 그렇죠. 계시잖아요. 네네네. 예. 대한민국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그렇죠. 또 전문가들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번 본인은 이제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도 상당 부분 좀 동원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네네. 그 예.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면은 더 예. 효율적이고 더 이제
그 더 발전할 수 있는 구로구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결국에는 그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보수 정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수 정책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보수 정책 중에서는 저희가 뭐 이제 이념적인 부분이지만은 네. 그 동성애 절대 허용 반대한다. 동성애 반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그 구로구 내에서 성공회 대학교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아.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그 화장실이 있습니다. 남녀 동시에 들어가는 화장실. 그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인데 예. 거기에 이제 그 화장실 표지판에 그 남자 그림, 여자 그림 그리고 성중립하는 그 그림이 딱 세 개가 그려져 있고 모두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에. 미국 무슨 캘리포니아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그 제가 거기 한번 보고 참 어이가 없었는데 그런 화장실도 사실 구청장직을 수행하면은 그거는 폐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민원을 제기를 했었는데 구청장이 그냥 놔뒀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약에 맞게 그러니까 이게 예, 구청장이 진행해 나갈 수 구청장 할 일을 과거에 안 했던 거네. 그죠? 이제는 이강산 예비 후보가 구청장이 된다면은 확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각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고 그 여타 다른 분야들은 뭐 재개발이라든지 뭐 이제 그 공업단지가 원래 구로구가 유명한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발시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본 후보 때 제가 좀 자세하게 공약으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이야, 네. 진짜 준비가 참 차곡차곡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선거에선 이길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좌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구로 아니겠습니까? 자, 구로를 그러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념적 지형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구로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년 전에 그 구청에서 영상을 한 개 만들었는데 예. 그게 백두산을 중국식 표기로 장백산으로 표기를 네. 하고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전통 음식 김치를 옌벤 음식으로 표기를 했다고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구로에서요? 예, 구로구청 그 영상 홍보하는 김치가 연변 음식이라고? 근데 그런 걸 보니까 참 왜 민주당 구청 그 집권했을 때 그러니까 네. 그때 이런 게 나올까 하는 걸 보면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난 안 소름 돋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네. 그럴 수 있어요. 김치 뭐 조선 파오차이가 아니 중국 그렇죠. 사람 입장에서는 연변 거다. 네.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제가 할 얘기가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은데 예. 불법 체류자가 추방이라고 슬로건을 그쵸. 걸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국화되고 있는 부분이 많고 제가 이제 구로구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지금 민심을 하나하나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시장 이제 할머니들 주로 이제 70대 할머니들, 60대 네. 할머니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자기는 이제 뼈 빠지게 시장에서 일을 해서 병원을 이제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중국 분들이 전부 다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의료 혜택을 그분들 다 무료로 받는다는 거죠. 무료예요? 예, 암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문화 이런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혜택을 무료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그런 혜택이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느냐. 그리고 지금 나라에 진짜 배신감 느끼겠다. 그렇죠. 그죠? 이게 구로구에 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12명 중에 1명은 외국인입니다. 이 외국인도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외국인들은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데 본인은 집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제 또 그런 돈들이 지원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분노감을 가진 분들이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호구국이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자국민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지금 경제도 안 좋고 힘든 상황에서 자국민 중심도 아니고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돈들이 많을까? 사실은 이 돈들이 다 우리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세금이고 구로구민의 혈세거든요. 이런 부분부터 저희가 일단 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 진짜 뭐 충격적인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또 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너 구구야 소리가 나오잖아요. 네네.
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 자국민 우선주의라고 하는 그게 왜 극우입니까? 대한민국을 그렇죠. 사랑한다는데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인데. 국민이 그죠? 먼저라는 게 어떻게 아. 극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뭐 여기 시청하시는 분은 모두 아시겠지만 극우라는 단어는 폭력을 동반한 그 우파라고 할 때 이제 극우라고 쓰고요. 나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항상 평화를 강조해 왔고 그렇죠. 예. 폭력을 동반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는 극우가 아니. 근데 이런 걸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걸 극우라고 하면 저희는 극우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랑하는 게 극우라고 하면은 극우 해야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예. 극우 딱지를 붙이는 건데. 그렇죠. 예. 네. 하지만 우리는 절대 폭력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게 학술적 의미에서 그건 절대 될 수가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장부터 밑바닥을 딱 다지고 있고 또 구로 구민들과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근데 결국에는 불만이 외국인과의 차별을 진짜 뼛속까지 느끼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한 가지 더 일화를 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좀 뭐 충격적이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것도 제가 다 직접 다 들은 얘기들. 예. 그래서 이게 본인이 한 그 아주머니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게 거기가 그 인력 시장이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네. 남구로 시장 쪽이라 거기 길을 가다가 아니 한국 사람이 그 외국인 분한테 제발 자기를 좀 써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을 해서 빌면서 애원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근데 이제 아줌마가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 당신은 왜 한국 사람인데 왜 여기서 이렇게 빌면서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냐? 일하려고 이게 애원을 하냐고 음.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지금 시대 상황이 바뀌고 있다. 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중심이고 이제 외국인들을 우리가 막 고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인력 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고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그 그러니까 고용주죠. 고용주가 외국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불이 지금 네, 가불이, 구로에서 예. 바뀌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참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이제 사실 파고 팔보면은 지금 뭐 공사판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네. 지금 인력 시장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심각 들어보니까 진짜 이거 예, 무섭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기도 하지만은 야.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걸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예. 네. 이건 진짜 알려야 되겠네. 네네. 야, 이거 저도 충격 받았어요. 지금 그 저도. 정도까지는. 저도 그 충격 받았었습니다. 와. 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뭐 그 화교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제약 조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이 밑에서 일하겠다라고 비는 상황까지 됐다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인지 중국인지 진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중국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도 거론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뭐 부정선거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국인을 혐오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이 불법 체류자 부분들 중에서 이 부분이 크게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한 거예요. 자국민의 역차별 예.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구로 구민분들 만나다 보면은 비슷비슷하게 다 하시는 말씀들이고 이 부분들이 네. 예. 근데 결국에는요. 핵심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히 이제 청년 세대들이 양질의 일자리, 특히 구로구에서 뭐 다른 데 출근할 게 아니라 구로구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1970년대 예. 원래 이제 구로공단이 박정희 대통령 때 그 공단을 다 만든 곳이었거든요. 그걸로 네. 유명하다고 전 알고 있는데 그 공단 시절에 사실 산업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구로구가. 그렇죠. 구로공단, 네. 공단하면 구로공단이었으니까 그렇죠. 옛날에 저 어렸을 네. 때는. 예. 그 구로공단이 상징이었는데 지금 이게 그 당시에는 열심히 일을 하시고 좀 산업화 발전을 기틀을 닦아놓았던 그 장소가 이제 아무래도 공단 지역은 이게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민주노총의 탄생지가 되고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김문수 장관님도 지금 장관님도 예, 예. 당시 구로구에서 활동하셨더라고요. 그랬죠. 전향하시기 예, 전에. 예. 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사실 정리할 것도 많지만 민주노총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좀 얘기할 거리 많지만은 네. 다 떠나서 일단은 저는 구로구에 다시 한번 그 옛 그 영광을 찾을 기회가 와야 된다. 그렇지. 예, 대단지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도 그렇고 구로구를 다시 옛날의 그 산업화의 영광을 이곳에 재현을 하고 싶다. 특히 그 본인이 부분에서 IT 전문가. 그래서 AI나 예. 이런 IT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디지털 단지 이런 부분이 조금 마련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름은 뭐 구로 디지털 구로 단지로 돼 디지털이지만은. 있죠. 예.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네.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이제 중소기업 하는 대표님이었는데 네. 얘기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 그 내에서 저희가 이런 중소기업 부분들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이자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구청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찾고 있고 이쪽에서 지금 이 기업 경제가 지금 어려울 때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법적인 지원 그리고 이게 은행 쪽으로 이제 연계될 수 있는 어느 지원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준비를 해가지고 본후보 때 공약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AI 산업 전문가니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AI가 발전하면 네,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람이 할 일을 AI가 뺏어가니까. 네. 그런데 또 그렇지 않다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 어떤 면에서 AI 산업 유치를 하면은 그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역할이 될까요? 그 AI 이 산업을 유치를 하면은 근데 일부분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일자리가 조금씩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예, 특정 예.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AI 이 분야를 그냥 손 놓고 있는다고 하면은 지금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인 게 국내 AI 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 다 지금 뺏기고 국내 있고 그 중국은 미국- 지금 딥시크 해가지고 엄청 잘 나가는 그렇죠. 것 같은데. 사실상 중국과 미국으로 지금 인력이 다 유출되고 있고 우리 인력들이 그렇죠. 중국으로도 가요 지금? 네. 뭐 연봉이 몇 배 이상 다 주니까요. 이야. 근데 지금 미국이 특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 이제 네. 기술 AI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기술이라는 게 무서운 게 독점적입니다. 한 기술이 전 세계를 먹을 수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이렇게 AI 중심지로 가고 저는 뭐 중국이 그 패권에 도전한다고 하지만 저는 미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렇게 중심으로 돼버렸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손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개탄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AI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다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술력으로나 여러 가지 종속돼 버리고 네.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냥 기술의 하청 국가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청.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국가적으로 사실 이거 투자가 돼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구청장으로서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할 거고 산업을 예, 산업을 유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도 이제 구로가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단지 부분이 유명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 나갈 거고 어쨌든 이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미국 중심으로 모든 게 지금 독점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빨리 AI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최근에 산업은행 쪽에 예. 이 투자하시는 그 전문가 팀장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아, 산업은행 예, 쪽에. 예, 그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분은 스타트업 유치하시는 분인데 예. 본인이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그 실리콘밸리 가보니까 너무 기술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정확한 숫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우리나라에서 AI 칩을 4,000개 정도 만든다고 하면은 예. 미국에서 엔비디아나 이런 한 기업이 한 40만 개 정도 만든다고 보면 된다고. 40만 개. 예. 그 정도로 지금 격차가 심각한데 이 AI 칩 하나도 정말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이런 수준으로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고 국가적으로 양성을 해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뭐 대통령 탄핵이나 하려고 하고 있고 아이고. 뭐 개헌 얘기나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이 기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있겠습니까? 중국 간첩을 해결을 안 하면 간첩법을 해결을 안 그렇죠. 하면은 또 기술도 다 뺏겨버릴 거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기술도. 저는 이 외국인 그 예. 간첩 부분들도 빨리 예. 법 개정이 돼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그 기술을 훔치는 간첩 같은 경우에는 사형까지 부과를 하거든요. 사형. 예, 저도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몇 천억이나 되는 그 기술을 훔쳐가 놓고 그렇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구로가 AI 이강산 후보가 구청장이 되면 구로구가 AI의 전 세계 중심지가 돼야 되는 거죠. 네, 될 수 있습니다. 돼야만 하는 거죠. 아니 네. 그 얘기 들어봤더니 네. 독점적인 거니까 하려면은 1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야죠. 해야 되는데 자 일각에서는 근데 그 자유통일당 갖고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당에 좀 원외 정당이고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저는 당연히 저희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고. 저희가 특징이 있습니다. 음. 이 자유통일당은 행동하는 정당입니다. 행동하죠. 저희 네. 입만 뭐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정당이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팩트죠. 네, 팩트죠. 예. 저희 최전선에서 누가 싸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도 안 나올 때 비바람 맞아가면서 네, 돗자리 깔면서 텐트 치면서 제일 싸운 사람이 어디입니까? 저희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기술 분야나 이런 당연히 정책적인 분야도 저게 이빠른 말만 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요. 네. 행동하는 정당으로서 우리가 이것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나온 것입니다. 예. 네, 여러분 기대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대해야죠. 기대해야 됩니다. 자, 자유통일당 기대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선거는 후보자가 결국에는 이기냐 지냐 문제지 않습니까? 자, 결의, 의지, 또 승리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시죠. 네, 저는 흔히 자유통일당을 다윗이라고 비유하고 네. 민주당을 그 골리앗이라고 비유합니다. 예, 197석의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저희는 뭐 군소 정당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유통일당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자유통일당 승리하고 네. 이강산이 또 승리해야지. 네, 저도 자유통일당에 함께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예. 저희가 반드시 이 구로고내뿐만이 아니고 자유 대한민국 지켜낼 거고 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또 이것도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젊은 사람이 그 뭐 보아하니 총각 같은데 막 이러면서 무슨 뭐 경험이 있겠어, 가정은 뭐 꾸려봤겠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네네. 거의 대답을 좀 해주시죠. 두 자녀가 있고, 두 자녀 몇 살이에요? 네, 지금 뭐 6살, 4살. 6살, 4살. 네, 예. 그래서 양육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고요. 한 집의 가장으로서. 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고, 네,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잘 해낼 자신이 있고, 예. 잘 해낼 수 있죠. 네, 지금 그 국가적으로 위기가 뭐 저출산인 AI 두 가지인데, 그렇죠. 네, 그 부분에 있어도 저는 이제 직접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구청장직 수행하면서 또 하나하나 반영해 나가면서 또 제가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 잘 귀담아 들어서 좀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이강산 후보 굉장히 이거는 진짜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이 또래의 정치인들이 나는 청년이 되게 내세우거든요. 근데 보니까 메시지 자체가 청년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실제 능력이라든지 비전을 내세우는 모습이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전략적으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지금 저희 그 기획하고 나온 게 아니고요. 예. 즉석에서 지금 대담 나누고 있는데, 예. 네, 다. 저는 그게 원칙인 것 같아요. 뭐 네네네. 젊은이라고 뭐 더 뭐 해줘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네네. 그럼 진짜 구정을 제대로 할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될 텐데, 네. 딱 그 능력과 비전으로 딱 포인트를 맞추니까 감사합니다. 좋게 괜찮다 평가해 이런 주셔서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좀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면은 예. 그 비슷한 또래들이 청년 정치인이라고 엄청 돌아다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35살도 뭐 총리도 한다고 저는 들었는데, 뉴질랜드 총리 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돼야 됩니다. 네네네. 예, 개선돼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쓰는 게 맞고, 네. 예, 뭐 그냥 청년이라고 능력 없는데 무조건 밀어주고 기회 주고 이것도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이게 또 37의 구청장이 되면 또 구청장도 한 두세 번 또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역할이 있을 것이고, 또 이래저래 생각해도 한 50대 중반에는 큰 그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커리어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강산 후보에게 큰 관심, 큰 투자 좀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대한민국 애국자들과 또 구로 구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길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깔고 지금도 이제 애국 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하고 계시죠? 예, 하시는 분들 많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 대한민국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각자의 소명을 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게 홍철기 TV 시청자분들도 사실 이 보는 것 자체가 애국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유 대한민국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저는 이게 그것을 구로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반드시 저와 이 자유통일당이 그 자유 대한민국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조건 승리해야 됩니다. 네. 1등. 네.
근데 이게 또 1등 한다고 해가지고 후보 번호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직 안 나왔어요. 1등이다라고 얘기한 거지. 또 괜히 또 1번 하면 민주당이니까 여러분들 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등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1번이란 얘기가 아니라 아직 번호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건 진짜 이강산 예비 후보는 제 생각엔 그래요.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라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가 키워야 될 미래의 어떤 미래적 그 대한민국 그 애국 운동뿐만 아니라 애국 정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이런 사람 찾기 힘듭니다. 어련히 또 애국 세력들이 이렇게 후보로 선택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네네. 또 이제 구체적으로 또 후보 등록도 하고 네네. 또 진행이 되면서 또 홍철기 TV에서 출연도 하시고 네. 저도 또 유세 현장도 좀 찾아가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네. 꼭 찾아오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십시오.